도레미파솔! 안녕하세요.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. 여러분, 금의 또 다른 이름 황금. 황이랑 금을 합친 합금일까요? 아쉽게도 아닙니다. 금과 황금 둘 다 영어로는 골드, 똑같은 뜻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만 이 금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순도 100%의 금을 말할 때 황금이라는 단어를 써요. 그러면은 황이랑 금은 정말로 상관이 없는 걸까요? 오늘은 어쩌면 금이 될 뻔했던 황의 이야기, 황과 연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연금술은 보통 다른 금속을 금으로 변신시키는 걸 연구를 했어요. 그 중에서도 이 황이 연금술의 아주 핵심 재료였다고 해요. 당시의 연금술사들은 이 황을 그저 원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치유,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물질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. 먼저 황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. 이 황은 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황을 불에 태우면은 굉장히 끔찍한 악취가 나면서 기체로 변하죠. 여러분 아마 이 황의 냄새를 다들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거예요. 이 방구 냄새, 썩은 달걀 냄새. 당시의 연금술사들은 이런 냄새가 마치 지옥의 불꽃에서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황을 지옥의 원소라고 불렀대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지옥의 원소 안 좋게만 봤냐? 그거는 또 아닙니다. 결국 전혀 새로운 기체로 변하는 그 모습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의 연금술사들이 이 황을 변화와 재탄생의 상징, 새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를 바라봤던 거죠.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? 바로 니콜라스 플라멜의 연금술 실험입니다. 연금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. 이 니콜라스 플라멜은 14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연금술사입니다. 그 당시에 명성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대요.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? 바로 철학자의 돌인데요. 황이랑 수은을 합한 화합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. 이 철학자의 돌은 당시에 불사, 영생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이한 힘을 가진 돌로 여겨졌는데요.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.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. 그 영화 소설 속에서도 보면은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600살쯤 되시는 마법사가 등장을 해요. 이 소설 속에서는 플라멜 씨가 실제로 마법사의 돌을 만드셔서 성공을 했어요. 그러면 현실에서도 성공했을까요? 철학자의 돌을 만들었다는 그 기록이 위조된 것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. 아쉽죠? 이번에는 파라켈수스라는 연금술사의 치유 연금술인데요. 이분은 조금 더 뒤로 가서 16세기에 활동했던 연금술사이자 특이하게도 의사이십니다.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그 다양한 연구가 지금 화학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 의학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.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황이 이 변화의 성질도 있는데 치료의 성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황을 가지고 여러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연고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연구를 하셨죠.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생각해보면 그냥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금 만들고 이거 가지고 금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다른 물질을 만들길 원하는 약을 만들거나 의약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이런 연금술사도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분께서 어떤 약을 만드셨냐? 정말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황이랑 수은을 이용해서 매독 치료제를 만드셨다고 해요. 그런데 당시에는 매독 치료제로 유창목이라는 나무를 썼습니다. 저 멀리 신대륙에서 수입을 해와서 쓰고 있었는데요. 근데 이 파라켈수스가 보기에는 연구를 막 해보니까 유창목이 매독에 효과가 없어. 그래서 자기가 새로 집필할 이 책에 유창목은 효과가 없다. 그리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 황이랑 수은을 합한 이 치료제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. 이런 내용을 쓰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안 냅니다. 이거 책 못 냅니다. 이렇게 거절을 해요. 당시에 굉장히 부자 가문이었던 푸거
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. 저기 신대륙에서 유착목을 대규모로 수입해와서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당시에 의사들을 포섭해서 매독 치료제로 팔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새롭게 나온 책에서 이거 효과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더 이상 사람들이 유착목을 사지 않을 테고 돈을 벌 수 없겠죠. 그러니까 또 돈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 걸 막은 거예요. 파라켈수스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 40세 정도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집필했던 책은 그 당시에는 나오지 못했고 이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의 저서가 다시 출간이 돼서 이런 일들이 또 세상에 알려진 거죠. 안타깝게도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남긴 굉장히 많은 의학적 연금술, 그 연구 덕분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. 이제 막 억지로 토를 하게 하거나 이 불로 지지는 등의 이상한 진료 방식도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치료 방식들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줘서 연금술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죠. 그것도 그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. 모든 것은 독이 있으며 독이 없는 것은 없다. 용량만이 독을 정할 뿐이다. 이런 말인데요. 이 말은 아직까지도 이 의학계 종사자분들한테 마치 바이럴 같이 쓰인다고 해요.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이 약을 순수하게 이렇게 농축시키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약을 이 한 주먹씩 줬대요. 이만큼을 주고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이분이 연금술을 하면서 이 필요한 성분만 뽑아낼 수 있게 되고 더 농축을 시킬 수 있게 되니까 한 주먹을 먹어야 되는 거를 3-4알로 바꿔주신 아주 감사한 분이신 거죠. 이렇게 황은 연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은 고물을 만들 때 경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. 다양한 비료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. 의약품에도 정말 많이 쓰여요.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쓰이고 심지어 암을 치료할 때도 쓰입니다. 이렇듯이 연금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. 하지만 당시 이 연금술사 분들이 했던 그 연구 하나하나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학, 의학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연구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 가능할 리가 없는데? 라고 생각하는 과학적인 이론들이 있어요. 이게 먼 미래가 되면은 전혀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드는 힘, 그게 바로 과학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은 황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연금술까지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원소 가지고 찾아올게요. 안녕! 끝!